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나오는 거 보세요. 등록비, 돈이 문제가 된다? 이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반기문, 그건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결국 등록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난데없이 나타나서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공짜와 한탕 심리는 이미 토호보수의 DNA로 뿌리내렸음을 이런 무임승차자 집단을 기다리는 것, 멸종 위기정의 비극적 운명일 수밖에. 이 조희대의 나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거 실패한 것이죠. 항소심에서의 무죄를 뒤집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제거하겠다. 이거 말고는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등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사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 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이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안녕하세요. 문솔의 손원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으로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대통령 후보 탈취 작전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둘 다 국민과 민심의 선택에 맡겨야 할 대통령 또는 후보 자리를 어찌어찌 날로 빼앗아 보수 세력의 입안에 집어넣으려다 뒤탈이 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심도 원칙도 심지어 법조차도 뭉개고 보는 이 나라 토호보수의 쌩얼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토호보수는 국민의 민생과 인권에 관심을 쏟는 서구 선진국의 글로벌 보수와 대조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 전 근대적 기득권과 낡은 반공 이념 등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구시대적 보수를 지칭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이 실패로 기결된 건 지난 7일이었죠.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선 이전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국민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제 서울 형사고법 7부의 결정으로 다 행복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덧붙였죠. 기일 변경은 다행이지만 이런 자화자찬엔 코웃음을 치는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엔 서울고법 형사 7부도 조희대 대법원과 짜고 치는 듯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의 태도에 서울고법도 부안해동한 게 아닌가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기환송된 재판에 대해서 당일에 배당하고 당일에 변론기일 지정, 심지어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거 모두 우편송달하죠. 그래서 정해진 각본 재판이 의심내다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과 고법이 상당히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저는 뭐 정해진 각본처럼 움직인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저희도 도저히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비상호총을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아주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결국엔 국민들의 시선을 눈높이를 피할 길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서울고법의 유턴으로 일단 실패하기는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 개입 행각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야말로 우리 사법 역사상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속도전을 펼치며 이재명 후보의 목줄을 조이려 들었죠. 정치적 중립 원칙은 산산이 부서졌고 적법 절차 또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소부배당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전합에 넘겨집니다. 애초 배당된 대법원 2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측이 파다합니다. 오 대법관은 실제 판결문에 무죄 취지의 통렬한 소수 의견을 쓴 2명 중 1명이죠. 서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박영재 대법관이 네. 중심으로 된 서부에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거든. 서부에 보내놓으면 합의가 안 되고 네, 절대 안 돼요. 시간만 끌기 때문에 거기를 제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와서 그렇죠. 전합으로 전원 합의체로 올라온 거예요. 다 이제 재구성이 사건이 다 재구성돼요, 그죠? 예. 조 대법원장이 오 대법관 반대로 소부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 전합 회부로 급발진한 것이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론 조 원장 맘대로였을 겁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인 합의 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습니다. 6만 8천여 쪽에 이르는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에 따르더라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공직선거 사건 처리 기간보다 훨씬 단축해서 이제 사건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밀어붙이더라도 일국의 대법관이라면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갖자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을 뺀 10명의 대법관들은 충실하게 조 원장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맹목적 충성파를 동원해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겹쳐 보이는 대목입니다. 조 원장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노린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대법원이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해명도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음모가 있지 않겠나. 유무죄를 하급심 그대로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더구나 국민 과반가량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저버린 채 9일 만에 유무죄를 바꿔버렸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무죄를 뒤집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저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좀 제거하겠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내용도 태행했습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선거 표현의 자유를 늘린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법리와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리하고 명징한 무죄 소수 의견과 대비되는 유죄 보충 의견의 허접함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한다. 조 원장의 편향적 열정에 지배된 재판이었기에 이 모든 졸속과 전행이 가능했을 겁니다. 국민 분노가 그토록 거셌던 것도 결국은 이런 조 원장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을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토박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폭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유력 후보를 제거해 내란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대권을 생으로 갖다 바치려는 계략 아니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조희대의 나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거 실패한 것이죠.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피와 땀과 눈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 주권을 쟁취한 국민 아닌가요? 이번에도 내란 세력과의 긴 고투 끝에 내란을 1차 진압하고 조기 대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쟁취하고 만들어낸 이 모든 성과를 선출되지 않은 몇몇 고위 법관이 판결문 몇 자로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게 혼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호의적 통념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 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이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삼법 분립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리했지 않습니까? 이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일 겁니다. 청문회뿐만 아니라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됩니다. 그리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을 건 묻고 벌할 건 벌하고 이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사법 쿠데타 같은 이런 것을 다른 판사들이 꿈꾸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희대의 난이 제지된 만큼 대선 기간 중에는 이 후보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서라도 청문회 등은
잠깐 유보하자 이런 견해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적인 관심들이 집중돼 갖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약 뭐 청문회라든가 이게 진행되게 하면 그게 좀 틀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의결이 됐어요. 청문회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그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문회와 무관하게 법원 내부의 반발 때문에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계속 규탄하는 이게 너무 정치 중립을 어긴 거다. 선을 넘었다.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오전 이런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등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사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용퇴하는 것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단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팽팽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 벌인 행태를 보면 저는 고집스럽게 버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이런 엄청난 행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청문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언제가 됐든 조희대 대법원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심판과 단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둔 김문수, 한덕수 간 단일화 난장판도 정당한 노력으로 국민 선택을 구하기보다 최대한 날로 대권이든 당권이든 잡겠다. 구집권 세력의 요행 심리와 한탕주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윤 잔당 세력은 김문수를 내세워 당 경선을 휘저은 뒤 이젠 무소속 한덕수를 당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죠.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도 내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꽁으로 후보가 되겠다 이런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염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배수진을 쳤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실은 무소속 후보 등록 기탁금 3억 원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속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풀이가 나옵니다. 후보 등록 시한인 10일까지 자신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되면 기탁금도 당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자신이 3억 원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도 싫고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선거 비용을 대야 하는 상황도 싫다. 이런 의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대선에 나오겠다면서 자신은 단 하나도 희생하기 싫고 무조건 꽃가마만 타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벌써 나오는 거 보세요. 등록비, 돈이 문제가 된다? 이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반기문, 그건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결국 등록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애초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한 정치 과정을 도외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한방에 독재 권력을 구축하려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공짜와 한탕 심리는 이미 토호 보수의 DNA로 뿌리내렸음을 말해줍니다. 진짜 정치적 실력, 노력과는 무관하게 국민의힘 간판을 걸고 영남, 강남, 구구만 잡으면 자자손손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시각각 급변하는 더 큰 세상에선 이런 식의 안일한 대응이 통할 리 없죠. 실력을 키우지 않고 노력조차 않는 이런 무임승차자 집단을 기다리는 건 멸종 위기정의 비극적 운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